2008년부터 인간의 몸 전체를 뒤덮고 있는 미생물 군집에 대한 연구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체는, 우리 인간은 미생물과 같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비강이나 구강이나 피부나 또 우리 그 대장, 장 쪽이나 여러 그 기관에 미생물들이 많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약 1억 불, 우리 돈으로 1,000억 원 이상 되는 자금을 투입해서 미국인들, 평균 미국인들의 이 체표면과 또 내부 장기에 서식하는 그러한 미생물들이 어떤 종류가 얼마만큼 있는가, 그거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요. 2008년도에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에서 1,000억 원을 들여서 그 미국인들의 이 미생물 유전자 지도를 완성을 했죠. 그 다음에 뒤이어서 캐나다, 그 다음에 유럽연합,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중국,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 물론 점차 미국을 선두로 해서 1억 불이, 처음에는 1억 불이 들었지만 그 다음에는 그 연구비가 많이 갈수록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무리 봐도 한국은 없습니다. 한국이 미생물 연구가 뒤졌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미생물 연구에 대한 기술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그러면 미생물 자원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국에서 또 누가 자본을 댈 수 있는 사람이 국가나 기관이나 또 기업체나 없느냐? 한국이 그런 자본을 댈 수 있는 자본력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미국이나 캐나다, 또 EU, 뭐 프랑스, 오스트리아,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조사가, 이 실험이 왜 중요하냐면 그 국민들의 미생물과 건강과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난치성 질환을 연구하는데 이 미생물 분포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전자 검사라는 말만 생각을 해도 뭔가 조금 개인 간의 어떤 그 가족관계나 이런 것 쪽으로 뭔가 밝혀지면 곤란할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밝혀질까봐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 연구를 불허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이 미생물을 연구하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의 석유 자원 이상으로 향후 한국인의 먹거리와 또 산업과 또 산업의 볼륨을 키우고 커다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한국은 정부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미국이나 유럽 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이런 연구를 하는 동안에 한국 정부에서는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연구를 못했지만 한국의 연구원 한 군데에서 이 선도적인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바로 한국의과학연구원인데 한국의과학연구원에서 장 쪽의 미생물에 대한 데이터를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해줘야 될 일을 연구원에서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인간의 그 마이크로바이옴 쪽에 중에서도 특히 장 쪽의 미생물이 왜 중요한지, 이 장 쪽의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은 토양과 또 농업과 어업, 축산업, 또 모든 이 농수산물 관련된 산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그러한 산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먹거리들을 먹고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또 우리 아이들도 그것을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만약에 토양이 오염이 되고 물이 오염이 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이런 데서 자라고 또 항생제를 과다하게 투여하고 색소라든지 보존제를 많이 투여하고 이렇게 해서 키운 먹거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우리 기존 세대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 세대는 상당히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성 질환들을 많이 앓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흔히 우리가 뭐 비만은 병으로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지금은 병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지경에까지 와 있죠. 왜냐하면 장내 뭐 피하 지방뿐 아니라 이 내장 지방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는 각종 성인병, 심장병, 고혈압, 당뇨, 암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토피, 이것은 면역 질환인데 요새 어린아이들이 아토피로 너무 고통을 많이 받죠. 신생아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가려워서 피가 날 정도로 밤새 긁어대요. 그 다음에 불면증, 이 불면증도 생각보다 불면증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 만성변비, 또 암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질환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장내 미생물하고 깊숙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아까 말씀드렸죠. 집합적인 미생물 군집 또 장내 미생물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장내 이 대장 쪽에 소장과 대장에 존재하는 약 4,000종의 미생물은 크게 세 개의 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유익한 미생물군과 유해한 미생물군과 그 다음에 중간균 이렇게 세 개의 그 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유익한 균은 우리가 흔히 선호균이라고도 말하고 effective microorganism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유인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유해균은 악옥균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유익한 균들은 발효를 주관하고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든지 대사물질이라든지 또 면역물질이라든지 또 생리활성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또 악옥균은 부패를 담당하죠. 그런데 이 유익한 균과 유해한 균이 중간균과 더불어서 균형을 이루었을 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토양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계도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자연계에도 유익한 균과 유해한 균이 공존을 해야 그 질서가 유지되고 건강한 그 라이프 사이클 또 토양의 미생물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그 장내 환경의 그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우리가 연령별로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호기성 유익균은 일정 함량을 일정 분포도로 갔다가 나이가 들면 또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은 현기성 유익균. 이 현기성 유익균은 평균 수치를 생후에는 많이 올라갔다가 평균 수치를 유지하다가 나이가 드시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호기성 유익균과 현기성 유익균,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비피더스균, 그 다음에 락토바실러스균, 또 그러한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쿠스, 비피더스, 비피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락토바실러스 브레비스 여러 가지 그 균들이 유익한 균들이 있는데 이러한 균들이 나이가 들면 이 중에 이 비피더스균은 연세가 들수록 사실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평균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전 세계인 중에 대장암 발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 세계 대장암 발병률 데이터를 보면 한국인의 그 대장암 발병률이 45명, 42.7명, 그 슬로바키아, 헝가리는 42.3명, 또 덴마크는 40.5명, 네덜란드, 또 체코 이렇게 낮은 우리나라보다 많이 낮은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물론 한국인의 식생활이 많이 소고화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장암이 많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우리 식탁이 오염됐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발효 음식을 많이 먹었죠. 김치, 청국장, 된장. 근데 요새 패스트푸드라든지 서구화된 음식들이 많이 보급이 되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식생활 패턴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생활뿐 아니라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식탁의 먹거리들이 많이 오염된 상태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농사를 질 때 농약을 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또 축산할 때 항생제 안 먹일 수 없죠.
어업을 할 때 물고기들 병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항생제 안 쓸 수 없잖아요. 이게 사실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 대장암 발병률은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해서 우리 먹거리를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굉장히 암울할 수 있습니다. 유해한 균들은 뭐 독소라든지 또 뭐 활성산소를 생성한다든지 황화수소를 생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유익한 장내 세균은 항산화 작용이 강하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유익한 물질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독소를 또 유익한 균들이 해소하죠. 해독 작용합니다. 장내 미생물을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장내 미생물의 유전자를 추출합니다. 추출해서 그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이 장비로 장내 미생물들을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그 장내 미생물들을 이제 분석하는 그러한 방법인데요. 요 빨간 것이 유해한 균이고 요 청색이 유익한 균입니다. 그 다음에 요 녹색은 중간균입니다. 정상균은 요 청색이 약 한 25%에서 30%, 그 다음에 요 붉은색, 빨간색이 한 15%에서 20%, 그 다음에